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보는가이다. 헨리 데이빗 토로.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거울입니다. 제임스 앨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 없이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장애물에 갇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답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는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뇌 기능의 95%는 잠재의식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결정, 행동, 심지어 실패까지도 여러분이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옆 차선에 차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차가 그 차 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처럼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삶을 운영하는 방식과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결정하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바로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때 의도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도를 설정하면 그것은 배경에서 작동하며 여러분의 행동을 안내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따르면 뇌는 강렬하게 상상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을 항상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을 가둔 상태로 유지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패턴을 깨거나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하든 성공이나 실패의 열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도 자체의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를 무엇인가를 하거나 얻겠다는 확고한 결심, 즉 의식적인 결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 내에서 의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입니다. 내적 의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개인적인 결정, 즉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 돈을 벌기 위해 큰 행동을 취할 거야, 또는 그 관계를 맺을 거야, 몸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내적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심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내적 의도는 여전히 목표 자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마음은 내적 의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X는 Y로 이어지고 Y는 Z로 이어진다는 식의 선형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우리를 이전의 지점으로 다시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경로로 이끌기도 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은 더 큰 계획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신성한 계획 같은 더 큰 힘이든 그 힘은 우주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속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것이 아닌 두 번째 유형의 의도, 즉 외적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해당하며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프로그램들입니다. 만약 이를 동심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작은 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 중 약 5%를 차지합니다. 이 작은 원이 바로 우리의 내적 의도를 나타냅니다. 반면 더 큰 원은 우리의 외적 의도, 즉 잠재의식을 나타냅니다. 왜 더 큰 원이 될까요? 외적 의도는 특정 패턴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같은 유형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항상 성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잠재의식에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특정 신념, 즉 외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는 내부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 의도의 정의는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결심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적 의도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내가 이 경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 가질 것이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외적 의도는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반면에 내적 의도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결심하는 것입니다. 외적 의도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결심이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가지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결심이 있다면 그 결심은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날 것입니다. 외적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달성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시각화할 때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이나 신앙과 더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를 깨달았던 순간은 저보다 덜 똑똑해 보였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적인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죠. 내가 더 똑똑한데 왜 그들이 더 성공적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이나 체크리스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때때로 외부 계획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큰 힘, 신, 우주와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 의도를 그 더 큰 힘에 맡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적 의도가 올바르게 사용되면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것도 이와 같은 외적 의도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 의도의 일부분이 스며들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외적 의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열쇠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외적 의도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직접적으로 접근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작은 의도를 그 더 큰 의도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의도, 즉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바랐던 사업이 실패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갈망하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은 이유는 그 관계가 더 큰 고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큰 의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도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균형을 배우고 여러분의 길에 대한 고집을 버리기 시작하며 더 큰 의도에 자신을 맡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저는 이미 제 삶을 신께 맡겼는데 이게 저를 어디로 데려왔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외적 의도의 힘, 즉 우주의 흐름에 저항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로 들 수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파블로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저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고 있는데 왜 나는 그만큼 벌지 못할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방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가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를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는 자신의 수입을 3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삶에서 더 많은 자유와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와 가벼움을 느낄 때 자신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스럽게 느끼는 대신 말이죠.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를 결합하는 다음 단계는 집중하는 법과 동시에 집중을 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에 집중하고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뛰어납니다. 하지만 육체적 훈련에서처럼 진정한 성장은 휴식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바로 이 맡김의 단계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성장은 잠자는 동안 특히 빠른 안구 운동, 램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방법은 이 집중을 놓는 단계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노흠의 시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간절히 원하지만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잊어버린 순간 몇 년 후에 그 목표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의도와 맡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20%의 시간을 집중하고 나머지 80%의 시간은 현재 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한 문장은 설정하고 잊어버리기입니다. 이는 네빌 거다르트가 주장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선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과 노흠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나 집착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여러분이 피하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나 절박함의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마치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해.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의 상태는 더 많은 불안과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태도와 놀이하는 마음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걸 갖게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매주 의도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일관되게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주 의도 목록을 만드는 방법과 그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90일 도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댓글 섹션으로 가서 90일 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매주 돌아와서 몇 가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90일 및 30일 도전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상과 시각화와 관련된 도전이 특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90일 도전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이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매주 돌아와서 여러분의 목표 달성 여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핸드폰의 메모장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대 9개의 의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3개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의도들은 7일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표여야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를 위한 의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일요일에 그 의도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일요일에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메모장에 목표 목록을 작성한 후 333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3개의 존재 목표, 3개의 행동 목표, 3개의 소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 나는 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들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즉 존재와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행동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행동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는 피아노를 더 많이 연습하고 싶다. 나는 훌륭한 콘텐츠 5개를 만들고 싶다. 와 같은 목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여러분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들과 연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것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5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다. 멋진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와 같은 목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들과 연관됩니다. 여러분은 이 목표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섞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개수가 반드시 9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3개의 각 카테고리 목표도 필수가 아니며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목록을 작성했다면 현재 시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다, 나는 한다, 우리는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나는 원한다 또는 나는 하고 싶다 와 같은 표현은 피하세요. 이러한 표현은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에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것은 나 또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이미 그 과정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팁 하나는 메모장의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그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리뷰하세요. 몇 개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주가 어땠는지 반추해 보세요. 때로는 빠르게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가지 목표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9개의 목표 중 단 하나만 달성한 적도 있었고 그 한 목표만으로도 진전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주에는 10건의 판매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 15건의 판매를 달성하게 되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각화할 때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의도를 메모장에 적고 그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각 의도를 시각화합니다. 그 목표들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보는 거죠. 일주일이 끝났을 때 그 목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메모장으로 돌아와 리스트를 검토합니다. 저는 이 방식이 집중과 맡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적 의도와 외적 의도의 결합입니다. 목표 목록을 작성한 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댓글 섹션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한 주가 어땠는지, 몇 개의 의도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나눠주세요. 간단한 두세 문장으로 여러분의 결과와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지켜볼 것이니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엔트로피 포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멋진 커뮤니티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의식을 확장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요.